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놀라운 속보가 나와가지고 다시 또 지금 동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겁박으로 수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대통령 지지율 발표를 포기했답니다. 민주당이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 발표 못하도록 여론조사 업체를 협박하고 있답니다. 이걸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때도 지지율 같은 것이 엄청 낮게 나오고, 이것이 물론 뭐 지지율이 또 뭐 낮아진 데 다른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그게 저 문재인의 협박이 엄청났다. 그리고 문재인의 협박 때문에 8대 0이 됐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게 배가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쥐새끼들이 먼저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그 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론조사 업체들이 저 민주당 쪽에 지금 협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그래봤자 어차피 꽁세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니들이 그런다 그래가지고서 뭐 복귀할 것 같으냐? 네가 생각해봐라. 복귀할 것 같은가? 못하지? 자, 그러면 만약에 못하고 정권 바뀌면 니들 말이야, 우리 말 안 듣고 자꾸 그러면 응?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럼 여론조사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아이 그래 뭐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들도 뭐냐면 여론조사 업체가 먹고 살려면 자꾸 민주당에서도 받아야 되고 또 국힘에서도 받아야 되고 자꾸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또 뭐라고 협박하겠습니까? 니들 그러면 국물도 없어. 앞으로 민주당 여론조사는 안 준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걸 유정화 지금 변호사가 자신의 페북에 쓴 겁니다. 민주당의 겁박으로 수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대통령 지지율을 발표하는 걸 포기했다. 우리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못한다. 야, 정말 이건 어떤 그 이제 신문이 말이죠. 올해 1월과 2월 여론조사 의뢰를 위해서 업체 20여 군데에다가 전화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당수 업체가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올 경우 향후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조원 CNI 여기 많이 여론조사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조사를 의뢰한 S 언론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결과 발표를 포기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론조사 업체들이 카르텔을 이뤄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요새 이상하게 진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당 지지율만 조사하고, 국힘당이 왜 민주당보다 훨씬 많이 높게 나왔잖아요. 10% 이상. 그때도 대통령 여론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민주당이나 또는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여론조사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얼어 있다는 겁니다. 이 녹취도 확보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이 이상한 결과가 나왔죠. 튀는 결과가 나왔죠.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파이낸스 투데이가 이제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파이낸스 투데이가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업체 한 20여 군데 전화를 돌렸더니 우리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에서 상당히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튀는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이틀 동안 조사를 하더니 3일로 늘려가지고 조사 기간을 말이죠. 한국갤럽에서는 말이죠, 평상시에 다른 데서 나오던 여론조사하고 너무나 다르게 지금 국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그 전보다 많이 하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국갤럽 같은 거 뭐 완전히 좌파로 치우쳐 있다고 보고 잘 믿지는 않고 여러분한테 원래 소개를 안 시켜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리얼미터도 마찬가지고 한국갤럽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지금 마사지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사직생 생직사 하지 않으면 이 지금 지키기 어렵습니다. 제가 구속 취소를 그렇게 목 터지게 외치고 있는데, 그리고 구속 취소는 당연히 해주는 게 마땅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제 법원 앞에 가서 당당하게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도, 이거는 어떻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구속을 일단 취소시켜 놓고 나서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원칙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법에도 맞고 도덕에도 맞고 상식과 경험칙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지금 석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이게 전부 다 누군가의 협박, 누군가의 회유,
그래서 판사들도 뭔가 이 결정을 내리기가 거북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뒤로 미루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물론 뭐 훌륭한 판사고 저는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이제 법에 따라서 객관적 양심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위에서 자꾸 방해를 하고 뭔가 겐세이가 들어오면 사람인 이상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앞에 가가지고서 구속 취소하라 결정하라라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압박당해가지고 또는 해유를 당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미루던 것들도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설마 누가 판사를 갖다가 해유하고 협박하겠나? 아니 지금 여론조사 업체도 말이죠. 지금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조사 우리 못합니다. 그거 하면 우리 문제 생깁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뭐 그것이 해유고 협박입니까? 간접적으로 시대를 줘도 쓰리쿠션으로 줘도 해유고 협박이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상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안 나는 거. 결정이 안 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가 있어요. 김용현 국방장관의 경우에도 그때 구속 취소 신청했었거든요. 김용현 그 변호인단이 그때는 6일 만에 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제 6일 만에 결정이 나오면서 사실은 구속 취소를 안 받아줬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결정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6일 만에 안 나고 지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오히려 구속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 구속 취소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구속 취소를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을 끄는 이유는 뭔가 좀 바로 해주기에는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열차게 구속 취소를 외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래도 또 구속 취소가 쉽게 나오고 또 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재 재판관들도 사람이거든요. 이게 AI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AI라면 그 원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탁 나올 수 있겠죠. 야로만 부리지 않으면 또 인간이 그 AI를 갖다가 또 야를 부려가지고 뭐 또 이상하게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면 AI는 원칙대로 판결을 하겠죠. 근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을 갖다 해유하고 협박하고 또 누군가가 저 민주당에서 말이죠 헌법재판관들을 갖다가 당신 봐라 나중에 말이야 재미없다. 그럴 줄 어떻게 알겠어요. 저 민주당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압니까? 당시에 물론 뭐 한동훈이가 이제 한국이긴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도 깜빵 보낸 애들이야. 대법원장을 깜빵 보냈잖아요. 근데 48개 전부 다 무죄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서 이것저것 막 그냥 후려가지고서 대법원장을 깜빵 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야 지금 여론조사를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못하게 만들었다. 충격적입니다. 강신엽 TV입니다.